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영어 특기자 전형 컨설팅 그리고 면접 수업을 하는 이혜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영어영문학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혹은 영어영문학과를 희망해서 생기부를 만들기 전에 생기부에 어떤 활동을 채울지 고민하기 전에 영어영문학과는 어떤 과인지 그리고 영어영문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영어영문학과는 영어학과 영문학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영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를 쓸 때의 자기소개서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데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학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English Literatur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셰익스피어 작품을 들어보셨죠? 영문학과는 이런 문학 작품을 읽고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문학과 친구들을 보면은 이 벽돌만한 파란색 책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제 동생이 이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데요. 가장 좋다고 느꼈던 점은 이제 영문학과에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답이 이렇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이 내용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내용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세상에는 어떤 절대적인 백과 흑이나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동생이 책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놀라고 또 부러웠던 것은 동생이 이제 전공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수업 시간에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이 교수님은 빌러비드라는 흑인 소수 문학에 대해서 20년간 이 똑같은 책을 읽고 연구하고 이제 가르치시면서 몇백 번을 읽으셨을 문장을 몇백 번째 또 읽으시면서 또다시 감명을 받는 것에 자기도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경제학과라서 그래프만 그리고 정말 딱딱하고 수학 문제 풀고 암기하고 답안이 있는 시험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정말 딱딱하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영어영문학과인데 매우 만족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지금은 4학년인데 홍보대 행사에서 인턴을 하고 한국문화연구원에서 또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인턴 준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대 내에서 학생들에게 인턴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두 개의 인턴 모두 이대 내에서 학생들을 추려서 학교의 추천으로 인턴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아직 학생이라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 동생의 대학교 생활은 매우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다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학소녀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동생은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연세대학교 영미문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실게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홈페이지는 반드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교수님 명이 소개되어 있고요. 교수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은 영문학을 실무로 전공하고 싶다면 이제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미국 문화, 영국 문화나 셰익스피어, 그리고 19세기 미국 시라든지 해밍웨이나 피츠제럴드와 같은 소설가들의 작품을 배우는 이런 20세기 미국 소설이라는 수업이 열리고요.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문학 작품을 읽고 분석하게 됩니다. 이제 문학 소년, 소녀들에게는 정말 재미있는 수업이 되겠죠? 영문학과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자기 자신이 이제 문학소녀와 문학소년이라는 점을 잘 자기소개서에 그리고 생기부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독서 목록이겠죠. 독서 목록을 잘 작성을 하시고 이 수업에서 배우는 문학 작품을 다 읽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쉬운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고 독서 목록을 잘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어영문학과를 지원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스터디 그룹을 짜서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에 쓸 얘기도 많아지고 생기부에도 굉장히 좋게 보일 거예요. 문학 작품이 만약에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짧은 시를 분석하는 것도 가성비 좋은 활동이겠죠. 시간은 적게 들이고 쓸 거는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활동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학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자신이 문법과 관련된 분석을 하기 좋아하고
영어 문법 교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영어 영문학과 중에서도 이제 영어학을 전공하고 싶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영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문학에 비해서 영어학은 영어라는 언어의 문장 구조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소리체계나 어학, 언어의 사용 자체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문법론 그리고 영어학 개론과 같은 수업을 배웁니다. 이제 영어학과 언어학의 여러 분야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언어 자료 분석 방법을 배우는 이제 수업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영문학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좀 분석적인 개념이 많이 쓰이겠죠. 보통 문법 교재를 만들거나 언어를 학문으로 보고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시를 써서 교내 상을 탄다든가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그룹 스터디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 문학 작품을 분석해보는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 시 분석하는 소그룹 활동의 경우에는 꼭 사진으로 남겨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외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진이 들어가고 설명이 들어가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토론한 내용은 꼭 기록으로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쓸 시기가 되면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기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읽어봤던 소설을 이제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에서 배웠던 부분에 접목해서 1번 문항을 작성해주면 좋습니다. 1번 문항은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는 항목이지만 선생님은 1번에서 4번 모두 전공 적합성과 알맞게 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 자기소개서 1번 문항 학습 내용에 대해서 가져온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항은 직접 작성했던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똑같이 쓰시면 표절검사에서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만 해주세요. 문학 시간에 정호성 시인의 작품 저문강의 삽을 씻고를 읽고 산업화의 부작용과 당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사회적 갈등이 이 작품의 배경이라는 설명을 듣고 배경에 대해 좀 더 탐구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구조를 알아본 결과 1970년대는 산업화로 일반 노동자들은 무기력해졌고 해당 작품은 이런 비참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급격한 산업화로 소외된 사람들의 애환과 고독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당시 미숙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이를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갈등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배웠던 내용 혹은 시에서 자기가 직접 조사했던 내용을 사회문화 시간에서 배웠던 기능론과 갈등론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다시 재해석해 보았다라고 해서 학습을 할 때 융합적으로 학습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학습 경험도 전공적 합성에 맞춰서 작성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친구들이 영자 신문 동아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문학 작품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아니면 문학 작품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영어라는 언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면은 3번 문항이 갈등 관리에 쓸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좋고요. 또 자율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요. 학생들이 보통 한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그 작품에 대한 독후감을 쓰는 것을 보았었는데 이런 활동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같은 주제나 테마를 가진 소설 2개를 읽고 그 2가지를 비교해보는 그리고 분석해보는 글을 쓰시는 것이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지만 2번 문항,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이나 4번 문항에 작성하기가 훨씬 좋고요. 깊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수민족 문학 작품을 2가지를 정해서 이 2가지 소설이 예를 들어서 백인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흑인이 어떻게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는지 또 문체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서 비교 분석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가 풍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학과랑 영어 영문학과는 다른 게요. 영어 교육학과는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학, 이제 문법적인 부분도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줄까를 고민을 한다면 영문학에서는 좀 더 문학 작품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많이 선호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영어 교육학과를 지원하신다면 영어 봉사활동을 웬만해서는 그냥 베이직하게 깔아두시고 가시는 게 좋고요.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신다면 자신이 책을만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 샘플을 읽어드렸는데요.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혜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